모두가 리더 되는 세상 리더피아 그 리더십 전문지 리더피아에서 지금부터 리더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더피아 지금 7호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리더피아에 보면은 다양한 리더십 콘텐츠가 있는데 진정성 있는 리더들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준비를 하고 이제 인터뷰 진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국제도서전 현장 인터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라임 코칭 연구소. 예, 사실 뭐 코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쨌든 일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전혜림 대표님을 이렇게 가까이 저도 이렇게 가까이 온 건 처음이에요. 가까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생방송은 아닌데 아니 이렇게 지금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이렇게 저 혼자서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네. 혹시 서울국제도서전은 좀 와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매년 개최되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오늘 어쨌든 그 전혜림 대표님과 함께 우리 사회 어떤 올바른 리더십의 어떤 덕목, 그다음에 전혜림 대표님의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토리, 여러 가지 뭐 꿈 이야기 등등등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라임 코칭 연구소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고 전혜림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EO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석사를 제가 리더십을 전공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리더십을 전공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전문 코치이기도 하고 조직의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코칭 리더십을 제가 좀 많이 CEO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코칭 리더십을 하고 있고요. 리더 분들한테는 코칭 리더십을 하고 일반 분들한테는 라이프 코칭, 커리어 코칭 그리고 또 뭐 팀 관련된 거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코칭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 거죠. 코칭 리더십 하면은 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매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리더십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더가 100명이면 100명의 리더십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리더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그만큼 다양하고 또 어떤 게 딱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이제 그 조직의 조직원들이 굉장히 귀하게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의 이렇게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옛날처럼 전통적인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런 자질을 좀 이렇게 잘 올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친구들의 장점을 이렇게 쪽쪽 뽑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코칭 리더십 뭔가 어떤 그 진정성과 어떤 감성적 공유를 가지고 많은 구성원들과 또 전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생의 리더십 방금 지금 지어낸 이야기지만 공생의 리더십 그런 걸 좀 추구하고 코칭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코칭 리더십. 사실 그 코칭을 한다는 거는 어쩌면 뭐 선생님 같은 어떤 기능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다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칭한다고 하면 코칭에 대해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솔루션을 주는 역할이고 또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수해 준다. 그런데 코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어떤 솔루션을 딱 제공한다기보다 솔루션을 답을 찾기 위해 한 어떤 도움을 주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뭐 우리 흔한 말로 이제 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좀 너무 근데 뭐 표현이 올드하다 좀. 아니 법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찾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긴 하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의논을 할 때에는 답을 알고 있어 본인이 알고 있고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 요즘에 제가 예. 이제 예. 답을 기다리니까 예. 사실은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약간 코칭도 티칭과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제 코칭을 해야겠다. 이 리더들, 네. 뿐만 아니라 후배들까지도, 일반인들까지도 네, 코칭을 해야겠다. 뭔가 좀 동기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딱 50이 됐는데요. 나이까지 밝히시네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000만 명이 와 계신데. 괜찮아. 그런데 예. 50 전까지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50 이후부터는 제가 약간 보람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인생의 반은. 반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국민대로 가서 리더십하고 코칭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코칭을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앞으로 제가 조금 보람 있는 50 이후에 제가 살 때에는 좀 그들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하게 됐죠. 너무 다양하시잖아요. CEO분들이 다양하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들은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그런 게 했죠. 많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과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 함께 가져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리더가 자기가 잘못된 걸 몰라. 모르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표님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애들이 회의 시간에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듣고 자기네 의견이 전혀 없다 이런 구성원들이, 얘기를 직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회의 시간에 누가 더 많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뿐이 얘기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대표님한테 얘기했죠. 대표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냐 직원 구성원들한테 오늘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얘기해도 말을 안 한대요. 얘기를 안 한다고 말하면 때리나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주면 네가 해봐 이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성원들이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본인이 이제 듣는 힘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식을 하는데 회식할 때 매출이 많이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대표님이 삼겹살에 소주 한번 먹자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근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직원들이 과연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싶었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하고 싶냐 한번 물어보시라고. 직원들이 방탈출을 하고 싶다 그랬다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는 회식을 하고 싶다 이래서 대표님이 처음으로 방탈출을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금요일날 회식을 했는데 그 지각하던 사람들도 월요일에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방탈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나서 너무 재밌었던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조직원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도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어떤 배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평소에 또 이제 리더들이나 CEO들 많이 만나 보면은 와 이분은 진짜 멋지다. 진짜 이런 리더는 참 멋지다. 나름 그 리더십의 롤 모델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즉불고라는 말이 있어요. 학즉불고.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하지 않으면 고루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배우지 석사 박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배우는 리더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얘기를 하던 아니면 뭐 임직원들이 얘기하던 네. 그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나의 성공이 이 세상 끝까지 다 그냥 온니 내 길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뭔가 좋은 안을 내도 자기 생각대로 가요. 듣지 않는 게 굉장히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성원의 어떤 말이나 마음을 그렇죠. 듣지 않는 소위 이제 불통 리더. 그렇죠. 불통 리더가 가장 문제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잘 되는 회사들을 가서 보면은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잘 되어 있는 리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CEO분들이 전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실천이 좀 이게 마음만큼 또 안 되는 게 리더들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팁을 주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습관, 그렇죠. 작은 습관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 친구들이 내 부하 직원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동등한 위치에. 그리고 동등한 사실 그 조직원들이 제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CEO가 작은 칭찬, 그렇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옛날에 책을 썼지만 그런 그 것처럼 부분이 어떤 생활화되고 실천하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네요. 주로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근데 저는 그 어느 집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민이 자리하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있으면 너무 큰 고민인데 몇 발자국 뒤에서 보면 그 고민이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슨 문제가 우리는 문제는 다 생기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그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저는 풀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풀고 지금 문제 보통은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과거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칭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해결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코칭 뭐 대상자나 어떤 그런 어떤 이슈, 뭐 기억에 남는 사람. 뭐 좀 아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CEO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싱글맘이었어요. 근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이었는데 그 분을 코칭을 하면서 이제 삶의 의욕이 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잘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코칭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또 다른 이게 잘려도 괜찮다 또 다른 일을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코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딸아이랑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전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보람 있고 뿌듯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라이프 코칭이 가능한 거는 어쩌면은 이제 코치의 내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공을 또 쌓으시려면은 대표님이 아까 이제 50 전까지 뭔가 수많은 일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제 얘기를 하자면 뭐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교 때부터는 큰 집에서 자랐어요. 큰 집에서 자라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할 때 또 새어머니가 또 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래서 17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보기에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17살 때부터 해서 진짜요? 17살 때부터 일을 해서 한 4년 동안 되게 좀 어렵게 지냈고요. 그때부터 무역회사 의료기기 무역회사 가서 또 일을 해서 25에 결혼을 하고 제가 18년 전에 32살 때 제 모습이 고졸에 딸 둘에
그리고 사채빚이 엄청 많은 여자. 사채까지요? 예. 뭐 남편이 사업하다가 이제 제 이름으로도 이제 또 사채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2살 때부터 제가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더 힘들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동굴식 사고와 터널식 사고가 있는데 동굴은 어둡고 껌껌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터널은 어둡고 껌껌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를 할 때 좀 터널식 사고를 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그렇게 계속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행동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지만 하면 또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몸값을 좀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딸 둘을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제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방통대를 7번 편입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그때 이제 다 했죠.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사람들이 그 아주 고난과 뭐 고통까지도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 그런 생활을 하셨다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딱 막힌 어떤 동굴식 사고가 아니라 터널식 사고를 하죠. 그 용어 되게 좋은데요. 동굴식 터널식. 그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잘 터널을 빠져나오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핑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핑계보다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뭐를 하냐면 이거는 과정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딱 닥치면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요. 심플하게. 복잡게 들어가면 제가 살 이유가 없어지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게 안 들어가고 문제를 단순한다.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두꺼운 책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면서 이걸 정리해 갖고 10장으로 갖고 와라 해서 줬더니 10장을 해서 줬더니 5장, 4장, 3장, 2장 해서 한 장 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이제 됐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걸 반으로 하고 나중에는 한 줄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 화초 같다, 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좋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제 삶이 잡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밟으면 밟을수록 잘 살아나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게 그렇게 이게 무슨 뭐 죽기 살기 뭐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아니 근데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에 자기가 환경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일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나의 문제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답도 다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공부한 리더십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젊은 청춘들한테는 또 저의 그런 스토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네. 친구한테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네.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기업의 CEO 리더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 네. 뭔가 같이 이렇게 좀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예. 동반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힘내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도덕경에 나오는 네. 얘긴데요. 노자가 쓴 건데 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온한 사람은 현재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시겠지만 네.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마시고 네. 현재에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라임 코칭 연구소의 전혜림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